숨겨온 손주 학대의 증거 현관문 열자마자 드러난 며느리의 은밀한 거실 CCTV와 눈물.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저는 박순희입니다. 올해 70세예요. 서울 강동구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68세부터 70세까지 2년간 겪은 일입니다. 손주를 보러 아들 집에 갔습니다. 예고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거실로 발을 들였어요. 한쪽 벽에 설치된 은밀한 소형 CCTV와 그 옆에 놓인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얼어붙었어요. 노트북 화면 속에는 며느리가 아들 몰래 손주에게 행했던 정서적 신체적 학대의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경악과 충격에 휩싸였어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냥 둘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만행을 폭로하고 손주를 구해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원동력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들의 결혼과 손주 탄생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1954년생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고 형제는 3남매였으며 저는 둘째 딸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했어요. 남편 박종수는 건설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978년에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귀여운 아기였어요. 여보, 우리 아들 봐. 정말 귀엽네. 건강하게 키우자. 응. 준호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밝고 착한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으며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머님, 준호 정말 착해요. 그래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요. 고맙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준호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서울의 좋은 대학이었어요. 엄마, 나 대학 붙었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대학 생활 열심히 해. 응. 준호는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준호의 취직, 대학을 졸업하고 준호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2002년이었어요. 엄마, 나 회사 들어갔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어느 회사야? 삼성이야. 어머, 대단하다. 응. 저희 부부는 자랑스러웠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도 빠르게 했고 인정도 받았어요. 엄마, 나 대리 됐어. 벌써. 응, 3년 만에. 잘했다. 고마워. 준호는 점점 성공했습니다. 지은이와의 만남. 2008년 준호가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누구? 여자친구야. 어머, 정말. 응, 이지은이야. 지은이는 준호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가워. 준호 씨 잘 부탁드려요. 그래, 잘해줘. 지은이는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말투도 공손했고
웃는 얼굴도 밝았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어요. 엄마 지은이 어때? 좋은 것 같아. 다행이다. 언제부터 사귀었어? 1년 됐어. 그렇구나. 결혼 생각 있어? 응, 있어. 그럼 부모님 뵙자. 알았어. 양가 상견례. 한 달 후, 양가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만났어요. 지은이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약사였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딸도요.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은이 아버지가 말했어요. 준호 군 참 좋은 청년이더군요. 고맙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지은이 어머니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지은이 엄마 좀 차갑지 않아? 그래, 나도 느꼈어. 왜 그럴까? 모르겠어. 신경 쓰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결혼 준비. 2009년 봄. 준호와 지은이는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만들고 예물을 샀어요. 엄마, 예물 이거 어때? 예쁘다. 지은이가 마음에 들어해. 그래, 다행이다. 결혼식 날짜는 5월 9일이었습니다.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가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결혼 후에는 저희끼리 살 거예요. 그래. 자주 못 뵐 것 같아요. 알았어. 괜찮으시죠? 응. 마음이 불편했지만 참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5월 9일.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큰 예식장이었어요. 하객이 300명이나 왔습니다. 준호는 멋진 신랑이었고, 지은이는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네. 모두가 축복했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다니. 하지만 지은이 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사돈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이들 잘 살겠죠? 그러게요. 대화가 어색했어요. 신혼생활. 준호와 지은이는 강남의 아파트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엄마, 우리 집이야. 좋다. 구경할래? 응.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잘 꾸몄네. 지은이가 다 했어. 그래. 지은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자주 오세요. 그래. 하지만 말투가 진심 같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준호야, 엄마 갈게. 벌써. 응, 너희끼리 있어. 알았어, 조심히 가. 집을 나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6개월 후, 결혼 6개월 후,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지은이가 임신했어. 정말. 응, 3개월 됐어. 축하해. 고마워. 건강하게 낳아라. 응. 손주가 생긴다는 게 기뻤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생긴대. 정말. 응, 지은이가 임신했대.
잘 됐네. 남편도 기뻐했어요. 하지만 지은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알려주는 게 예의인데 신경 쓰였지만 참았어요. 손주 탄생. 2010년 6월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박민재. 병원에 갔습니다. 지은이가 병실에 누워 있었고 준호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아들이야. 어머, 귀엽다. 그치? 안아봐도 돼. 응. 민재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민재야, 할머니야. 민재는 눈을 감고 자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고생했어. 네, 어머님. 건강 챙겨. 네. 지은이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산후조리 잘해. 네. 그런데 지은이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사돈 오셨어요. 네. 저희가 산후조리 할 거예요. 네. 병원비도 저희가 낼게요. 아니,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저희가 할게요. 지은이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100일. 민재 100일 잔치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작게 했어요. 준호네 집이었습니다. 엄마와. 응, 왔어. 민재 봐. 어머, 많이 컸네. 그치. 민재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통통하고 웃음도 많았어요. 민재야. 민재가 웃었습니다. 귀엽네. 그치. 하지만 지은이는 저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민재 배고플 시간이에요. 아, 그래. 죄송하지만. 알았어. 저는 물러섰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돌잔치. 2011년 6월. 민재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강남의 큰 뷔페에서 했어요. 하객이 200명이나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재 건강하게 크네요. 네. 민재는 돌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귀여웠습니다. 돌잡이를 했어요. 민재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 마이크. 가수 되겠네. 하. 모두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재를 오래 안지 못했어요. 지은이가 계속 민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머님, 민재 제가 안을게요. 응. 사진도 저희끼리 찍을게요. 알았어. 저는 소외됐습니다. 1년 후. 돌잔치 이후. 민재를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민재 보고 싶어. 엄마. 우리 집에 데려올래. 글쎄. 왜? 지은이가 싫어할 것 같아. 왜? 그냥. 준호야. 엄마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섭섭했어요. 손주를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다니.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준호가 민재 안 보여줘. 왜? 지은이가 싫어한대. 그럼 어쩌나. 모르겠어. 고민했습니다. 2년 후. 2013년. 민재는 3살이 됐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민재를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민재 사진 좀 보내줘. 응, 보낼게. 고마워. 잘 지내니? 응.
유치원은 잘 다녀. 잘 다녀. 다행이다. 엄마 나 바빠.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항상 바빴어요. 아니면 바쁜 척 했어요. 지은이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3년 후, 2016년, 민재는 6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민재 초등학교 어디가? 근처 초등학교. 그래. 엄마 민재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지. 그럼 우리 집에 데려와. 글쎄. 왜 맨날 글쎄야? 지은이가. 지은이가 뭐? 싫어해. 왜? 모르겠어. 준호야, 너 지은이한테 휘둘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민재 보여줘. 엄마 나중에. 언제? 나중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화가 났어요. 며느리 때문에 손주를 못 보다니. 4년 후, 2020년, 민재는 10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민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이나 생일 때만 잠깐 봤어요. 민재야 할머니야. 안녕하세요. 많이 컸네. 네. 민재는 저를 어색해했습니다. 당연했어요. 자주 보지 못했으니까. 할머니가 용돈 줄게. 괜찮아요. 받아. 네. 민재는 받고 갔습니다. 지은이가 데리고 갔어요. 민재야 가자. 네. 민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5년 후, 2022년, 민재는 12살이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민재 잘 지내? 응, 잘 지내. 중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어. 공부는 잘해. 그래, 다행이다. 응. 민재 좀 보고 싶어. 엄마. 응. 나중에. 언제가 나중이야? 엄마 지금 바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손주를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고 없이 찾아간 날의 충격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결심. 2023년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가기로. 여보, 나 준호네 집에 갈 거야. 갑자기. 응, 민재 보고 싶어. 그래, 가봐. 남편이 허락했어요. 준호네 집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준호가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엄마 혹시 몰라 비밀번호 알려줄게. 뭔데? 609야. 알았어. 그때 이후 바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출발. 목요일 오후 2시. 준호네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갔어요. 강남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탔습니다. 20분 후 준호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큰 아파트였어요. 35층짜리 건물이 여러 동 있었습니다. 준호네는 102동 1503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재를 볼 수 있을까? 지은이가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됐지만 이미 왔으니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 앞.
15층에 도착했습니다. 1503호를 찾아갔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누르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은이가 있으면 안 열어줄 것 같았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리링. 문이 열렸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관.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나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거실로 발을 들였습니다. 넓은 거실이었어요. 소파가 있고 TV가 있고 식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민재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한쪽 벽을 봤습니다. CCTV 발견. 거실 한쪽 벽. TV 옆 선반 위에 작은 물건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어요. 소형 CCTV였습니다. 렌즈가 거실을 향하고 있었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녹화 중이었어요. 왜 거실에 CCTV가 이상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 CCTV를 설치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노트북 발견. CCTV 옆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열려 있었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거실을 찍은 영상. 날짜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한 달 전 영상이었어요. 충격적인 영상. 영상을 봤습니다. 지은이가 나타났어요. 민재도 보였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다가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숙제요. 아직도 안 끝났어. 조금만요. 지은이가 갑자기 민재 머리를 때렸습니다. 탁! 소리가 들렸어요. 아야. 민재가 머리를 감췄습니다. 빨리 안 해. 네. 민재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더 많은 영상.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날짜의 영상도 있었어요. 2023년 2월 20일. 민재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나타났어요. 공부 안 하고 TV 봐. 조금만요. 당장 꺼. 네. 민재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리모컨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민재를 밀었습니다. 민재는 소파에서 떨어졌습니다. 아. 민재가 울었습니다. 왜 말을 안 들어?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언어폭력. 또 다른 영상. 2023년 1월 10일. 민재가 성적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성적표를 봤어요. 이게 뭐야? 죄송해요. 수학 70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서 70점.
죄송해요. 넌 왜 이렇게 멍청하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멍청하다고. 친엄마가 아들한테. 너 이래서 어떻게 살래? 죄송해요. 공부도 못하고. 죄송해요. 쓸모없는 거. 민재가 울었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욕했어요. 넌 진짜 한심해. 아빠 닮아서 그래. 쓸데없이 키만 크고.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방치. 또 다른 영상들도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민재를 혼자 두고 나가는 영상. 엄마 어디 가요? 나가. 언제 와요? 늦게. 저녁은요? 알아서 먹어. 지은이는 그냥 나갔습니다. 민재는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저녁이 됐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민재는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꺼냈습니다. 빵도 꺼냈어요. 그걸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신체 폭력. 가장 충격적인 영상. 2023년 3월 1일. 민재가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요. 지은이가 나타났어요. 치워. 조금만요. 당장 치우라고. 네. 민재가 서둘러 장난감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지은이가 그걸 봤습니다. 제대로 못해. 죄송해요. 지은이가 민재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야. 민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은이는 민재를 방으로 끌고 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야 엄마. 민재가 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얼어붙음.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영상 파일이 수십 개 있었어요. 모두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치 영상. 모두 학대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지은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공포.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지은이가 돌아오면 어떡하지? 제가 CCTV 보는 걸 들키면. 황급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어요.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빨리 나가야 해.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망.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빨리 와.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1시간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여보 왔어. 남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남편한테 말하기. 남편한테 모든 걸 말했습니다. CCTV를 봤다고. 노트북의 영상이
있었다고. 지은이가 민재를 학대한다고. 남편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응. 믿을 수가 없네. 나도. 우리 손주가. 응. 어떡하지? 모르겠어.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증거 확보와 준호 설득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민.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민재 생각뿐이었어요. 어떡하지? 준호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믿을까? 증거가 없는데. CCTV 영상을 봤다고 말하면 어떻게 봤냐고 물을 거야. 몰래 들어갔다고 하면 화낼 거야. 고민했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순이야, 증거가 필요해. 증거. 응, 영상을 가져와야 해. 어떻게? 다시 가. 다시. 응, 노트북을 가져오든지, 영상을 복사하든지. 하지만, 안 그러면 준호가 안 믿어. 그렇긴 하지.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기로. 다시 가기. 다음 날 금요일. 다시 준호네 집으로 갔습니다. 같은 시간 오후 2시.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갔습니다. 1503호 앞에 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리링.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어요. 거실로. 조용히 거실로 갔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CCTV와 노트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영상 파일들이 보였어요. USB를 가져왔습니다. 노트북에 꽂았어요. 복사. 영상 파일을 선택했습니다. 전부 선택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사. USB로 붙여넣기. 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진행률이 보였어요. 10%, 20%, 30% 느렸습니다. 조마조마했어요. 위기. 50%쯤 됐을 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리링.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이. 복사는 아직 60%. 어떡하지? 숨어야 해. 노트북은 그대로 두고 USB만 빼냈습니다. 방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살짝 열어두고 뒤에 숨었습니다.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로 가는 소리.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은이가 거실에 있는 것 같았어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에 앉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방에 숨어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탈출. 지은이가 화장실에 간 것 같았어요.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회였어요. 방에서 나왔습니다. 살금살금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집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영상이 있었습니다. 60%까지만 복사됐지만 충분했어요. 학대 영상이 수십 개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여보 봐. 남편이 영상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지은이가 민재를 때리는 거야. 안 돼. 남편도 충격받았습니다. 이제 준호한테 보여줘야 해. 응. 준호 만나기. 토요일. 준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응, 엄마. 오늘 시간 있니? 왜? 엄마랑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인데? 만나서 얘기할게. 알았어. 오후에 우리 집으로 와. 응. 준호가 왔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앉아. 준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상 보여주기. 준호야 이거 봐. 뭔데? 컴퓨터 화면을 틀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지은이가 민재를 때리는 영상. 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이가 민재를 학대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영상이? 내 집 CCTV야. 뭐? 지은이가 거실에 CCTV를 설치해 놨더라. 엄마 어떻게 알았어? 내가 내 집에 갔었어. 언제? 어제.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준호의 반응. 엄마 왜 허락도 없이? 민재가 보고 싶어서. 그래도 미안해. 엄마. 근데 준호야 중요한 건 이 영상이야. 준호는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다른 영상도 재생했어요. 지은이가 민재를 욕하는 영상, 방치하는 영상, 팔을 잡아 끄는 영상. 준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이야. 응. 지은이가. 응. 믿을 수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화를 냈어요. 엄마 이게 사실이야. 응. 정말 지은이가 민재를. 응. 왜 진작 말 안 했어? 어제 알았어. 어제. 응, 내 집에 갔다가 봤어. 준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이혼해야지. 뭐? 이혼해. 엄마. 저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하지만 민재를 학대했어. 알아. 그럼.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결심. 한참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혼할게. 정말. 응. 민재는 내가 데리고 올게. 그래.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지은이한테 말할게. 조심해. 응.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알려줘서. 당연한 거야. 준호는 집을 나갔습니다. 준호의 대치. 그날 밤. 준호는 집에 갔습니다. 지은이가 있었어요. 민재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응. 할 말 있어. 뭔데? 준호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지은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민재한테 한 거야. 어떻게? 엄마가 알려줬어. 시어머니가. 응. 지은이는 당황했습니다. 지은이의 변명. 저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민재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때려. 교육이야. 교육. 응. 저게 교육이야. 그래. 말도 안 돼.
준호야, 이혼하자. 뭐, 이혼해. 지은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툼. 준호야, 미안해. 이제 미안은 소용없어. 다시는 안 그럴게. 못 믿어. 제발. 민재 학대했잖아. 그건 변명하지 마. 준호야. 이혼 서류 준비할게. 준호. 내일부터 나 민재 데리고 엄마 집에서 살 거야. 안 돼. 돼. 준호는 민재 방으로 갔습니다. 민재를 깨웠어요. 민재야, 일어나. 아빠. 짐 싸. 왜? 우리 할머니 집 가. 지금. 응. 민재는 짐을 쌌습니다. 탈출. 준호와 민재는 집을 나왔습니다. 지은이가 막았어요. 안 돼. 비켜. 준호야, 제발. 비켜. 준호는 지은이를 밀치고 나갔습니다. 지은이는 울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저희 집으로 왔어요. 네 번째는 이혼 과정과 민재 회복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밤늦게 도착. 밤 11시. 준호와 민재가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야? 나 준호야.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와 민재가 서 있었어요. 어서 와. 들어갔습니다. 민재야, 할머니야.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재 돌보기. 민재야, 자고 싶지? 네. 방 쓸 수 있어. 고마워요. 민재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혔어요. 푹 쉬어. 네. 민재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준호와 저희는 거실에 앉았어요. 준호의 고백. 엄마, 미안해. 왜? 내가 몰랐어. 알았으면 어쩔 건데. 진작 떠났지. 그랬구나. 나도 바빴고 지은이가 잘하는 줄 알았어. 알았어. 죄송해. 이제 잘하면 돼. 응.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간 준호와 민재는 저희 집에서 지냈습니다. 민재는 조용했어요. 잘 웃지도 않고 말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밥 먹어. 네. 맛있니? 네. 할머니가 더 줄까? 괜찮아요. 먹어도 돼. 네. 민재는 얌전했지만 불행해 보였습니다. 상담. 준호가 민재를 심리 상담사한테 데려갔습니다.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민재 군은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얼마나요? 어머니한테 학대받은 경험이 깊이 새겨져 있어요. 치료 가능한가요?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합니다. 다행이네요. 꾸준히 상담받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민재는 일주일에 2번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협의. 준호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학대 증거가 있으니 이혼은 쉽게 될 겁니다. 양육권은요? 아버지가 가질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얼마나요? 5천만 원 정도요. 알겠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1차 조정. 법원에서 1차 조정이 있었습니다.
준호와 지은이가 마주 앉았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원고 측부터요. 준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아들을 학대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영상을 제출했어요. 판사가 영상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피고 측 변론하세요. 지은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학대는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럼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얼마나요? 한 달만요. 판사가 준호를 봤습니다. 원고 측 의견은요. 한 달 기다리겠습니다. 조정은 한 달 후로 연기됐습니다. 지은이의 사과. 일주일 후.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순희 씨. 네. 저 지은이에요. 응.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 민재한테 용서를 빌고 싶어요. 민재는 너 보기 싫어해. 그래도 안 돼. 제발. 전화를 끊었습니다. 2차 조정. 한 달 후. 2차 조정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이혼에 동의했어요. 이혼합니다. 양육권은요. 아버지한테 주겠습니다. 위자료는요.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이혼을 인정합니다. 양육권은 아버지 박준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은 피고 이지은이 지급하시오. 판결이 났습니다. 준호와 지은이는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준호와 민재는 계속 저희 집에서 살았습니다. 준호는 출퇴근했고 민재는 학교에 다녔어요. 저는 민재를 돌봤습니다. 민재야 학교 다녀올게. 조심해서 가. 네. 민재야 숙제해. 네. 민재야 저녁 먹어. 네. 민재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6개월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많이 회복했어요. 웃음도 늘었고 말도 많아졌으며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할머니 나 친구 생겼어. 정말. 응 이름은 지훈이야. 잘 됐네. 같이 놀았어. 재밌었니? 응. 민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상담사도 말했어요. 민재 군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요. 네, 이제 거의 회복됐어요. 다행이네요. 계속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그럴게요. 1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요. 밝고 건강하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할머니 나 시험 100점 받았어. 대단하다. 칭찬해줘. 우리 손주 최고야. 히히. 민재는 웃었습니다. 준호도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고마워. 뭐가? 민재 키워줘서. 당연한 거야. 덕분에 민재가 밝아졌어. 다행이다. 정말 고마워. 준호는 저를 안았습니다. 새 집. 준호는 새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였어요. 10분 거리. 엄마 이사할게. 언제? 다음 주. 그래. 자주 올게. 응. 준호와 민재는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희 집에 왔어요. 할머니. 응 민재야. 밥 먹으러 왔어.
그래 먹어. 고마워. 저는 행복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와 지은이의 최후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70세입니다. 준호는 45세, 민재는 14세가 됐어요. 민재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할머니, 나 학교 다녀올게. 조심해서 가. 응. 민재는 밝은 아이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친구들도 많고, 공부도 잘해요. 할머니나 이번 시험 전교 10등. 애써. 대단하다. 칭찬해줘. 우리 손주 최고야. 히히. 저는 매일 감사합니다. 민재를 구해낸 것에. 준호의 재혼. 2년 전 준호가 재혼했습니다. 새 아내 수지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그래. 민재 잘 돌봐줄게요. 고마워. 수지는 민재를 친자식처럼 대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해준 거야 먹어. 고마워요, 엄마. 맛있니? 네. 민재는 수진을 좋아했어요. 새 동생. 작년에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여동생 지아. 할머니 동생 봐. 어머 귀엽다. 그치. 민재가 지아를 안았습니다. 지아야 오빠야. 지아는 웃었습니다. 민재는 좋은 오빠가 됐어요. 지은이 소식. 지은이는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혼하지 않았고 직장도 그만뒀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대요. 가끔 민재를 보고 싶다고 연락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재는 만나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가 또 연락했어. 그래. 안 만날래. 알았어. 민재는 지은이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어요. 지은이의 후회. 어느 날 지은이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은이. 네. 왜 전화했어? 죄송합니다. 지금 와서 뭐? 민재를 보고 싶어요. 민재는 너 보기 싫어해. 알아요. 그럼 왜 전화해? 그래도 안 돼. 어머님 제발. 민재 생각해서라도 안 돼. 저도 반성했어요. 너무 늦었어. 어머님. 전화 끊을게. 어머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재의 꿈. 민재는 꿈이 있습니다. 심리학자가 되고 싶대요. 할머니, 나 심리학자 될래. 왜? 학대받는 아이들 돕고 싶어. 그래. 나처럼 힘든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 좋은 생각이다. 할머니가 날 구해줬잖아. 응. 나도 다른 아이들 구하고 싶어. 민재야,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고마워, 할머니. 민재는 웃었습니다. 가족 모임. 주말마다 가족이 모입니다. 준호 가족. 저희 부부. 함께 밥을 먹어요. 할머니 맛있어. 그래. 더 먹을래. 응. 민재는 잘 먹습니다. 지아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할머니. 응, 지아야. 안아줘. 그래. 지아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준호의 감사. 준호는 자주 말합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민재 구해줘서. 당연한 거야. 엄마 아니었으면 민재가 어떻게 됐을지. 다 지나간 일이야. 정말 고마워.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의 편지. 어느 날 민재가 편지를 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야? 편지야. 편지를 열어봤어요. 할머니께 저는 박민재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그때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도 엄마한테 맞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더 큰 일이 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용기 내서 저를 구해줬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할머니. 손주 민재 올림.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이의 사과. 2년 후, 지은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저 지은이에요.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가 서 있었어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 죄송합니다. 지은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뭐?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 민재한테 용서를 빌고 싶어요. 민재는 없어. 그럼 어머님한테라도. 난 용서 못해. 어머님, 우리 손주를 학대했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는 오지 마. 문을 닫았습니다. 지은이는 울면서 갔습니다. 민재의 성장. 민재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할머니, 나 전교 5등 했어. 대단하다. 대학은 심리학과 갈 거야. 잘 생각했어. 할머니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고마워. 민재는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대학 입학. 3년 후, 민재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할머니 붙었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꿈을 이룬 거야. 응. 민재는 웃었습니다. 입학식 날. 저희 가족 모두 갔어요. 민재는 멋진 대학생이 됐습니다. 10년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80세가 됐고, 민재는 24세가 됐어요. 민재는 대학원에 다니며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 나 오늘 한 아이를 도왔어. 그래. 엄마한테 맞는 아이였어. 그랬구나. 경찰에 신고했어. 잘했다. 그 아이가 구조됐어. 다행이다. 할머니 덕분이야. 아니야. 할머니가 날 구해줬잖아. 그래서 나도 다른 아이들을 구하는 거야. 민재야, 넌 정말 훌륭해. 고마워, 할머니. 민재는 웃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어느 봄날 오후, 저는 정원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쉬고 있었어요. 민재가 왔습니다. 할머니. 응, 민재야. 이거 뭐야? 논문이야. 논문. 응, 내가 쓴 거야. 제목이 뭔데? 아동 학대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연구. 어머, 내 경험을 바탕으로 썼어. 그렇구나. 할머니 덕분에 쓸 수 있었어. 민재야. 고마워, 할머니. 나도 고마워. 민재는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햇살이 비치고 꽃향기가 나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행복이었습니다.